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의원님 옆에 그 슈퍼스타가 있는데 지금 조이요? 예, 조이가 잘 안 보이나요? 네, 조이가. 얼굴만 이렇게 빼꼼했네요. 우리 의원님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인 거죠? 네, 뭐 든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있긴 있습니다. 네. 김혜지 의원의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세상. 먼저 이 법을 발의한 계기가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인천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부모님들과 연락을 하고 또 타면서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심각성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게다가 최근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장애인 학대 특례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되었는데 2018년 대비 2021년 전체 신고 건수가 약 35.5% 증가했다고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2022년 7월에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 특히 사법부의 불충분한 역할 수행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2022년 또 9월에는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학대 실태를 우려하고 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취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법적 장치가 좀 허술한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가정이나 시설, 그러니까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법으로 법안을 준비를 하신 건가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입니다. 특히 학대 피해에 관해서는. 그래서 지난 2012년 장애인 복지법에 보조인 제도라는 게 신설이 되었어요. 복지법은 복지부 소관이잖아요. 예. 네, 지난 4년간 제가 단 한 번도 보조인이 지원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 네. 그 4년 동안 학대 피해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굉장히 놀랐고요. 따라서 이 장애인 학대 특례 법안에는 사문화된 이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 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 있어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혹시 처벌 규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네. 학대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즘에 그 지적 장애 여성 성착취에 관한 사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예전이라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염전노예 사건 같이 네, 알아요. 네, 성착취나 노동착취죠, 그거는. 네. 네, 목적으로 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그런 처벌을 규정을 했어요. 그 제 법에서 그 사망 또 상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 행위자랑 그다음에 장애인 학대 범죄 상습범 그리고 장애인과 특수관계 뭐 의사 조력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특례법 안에서. 네. 그러니까 장애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제정함으로써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랑 그다음에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사실 도움이라고 하면 사실 도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법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장애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패막이가 돼야 되거든요, 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개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